안녕하세요. 휴 애니 프렌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네. 제 전공을 살려서 네. 그 장자에도 동물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긴장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서구에서도 장자에게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솝우화 하면은 동물 주인공이 네, 많잖아요. 근데 이 장자라는 텍스트에서도 동물들의 빗댄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장자라고 하는 책은 춘추 전국 시대 고대 중국의 이른바 철학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지은 책이죠. 제가 짧게 이 시청자분들께도 읽어드릴게요. 암컷 원숭이를 수컷 원숭이가 자신의 짝으로 여기고 사슴은 사슴 종류와 교미하고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함께 헤엄치며 논인다. 모장과 여희. 모장과 여희는 이제 고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예요. 이 미녀들을 보면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물고기는 그들을 보면 물속으로 깊이 도망하고 새는 하늘로 도망치듯 날아가고 사슴은 그들을 보면 놀라서 힘껏 달아난다. 이 네 가지 중에 누가 진정으로 천하의 올바른 아름다움을 안다고 하겠는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어때요? 심오합니다. 네. 휴 애니 프렌즈.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걸 보면서 요걸 골랐냐면은 우리 김 교수님이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저희는 우리 집 토리죠. 같이 이제 우리 토리랑 같이 산책을 나가다 보면은 너무나 아리답고 예쁘게 뭐 리본도 달고 털도 하얗고 이렇게 정말 연예인들처럼 예쁘게 치장을 하고 나온 그 예쁜 강아지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강아지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저 강아지들이 저걸 좋아할까? 그렇지. 이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뻐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한 우화도 있죠. 노나라 임금이 어떤 새에게 접대를 했는데 아주 산의 진미, 아름다운 음악 틀어줬는데 그 새는 결국은 굶어 죽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요 문장은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방식의 장자의 이야기라고 많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 교수님은 요 우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아까는 뭐 심오하다는 생각을 했고 심오하다는 걸 퉁쳤고 이제 설명을 좀 듣고 나니까 이제 전공을 살리면 이제 그죠 사람과 동물이 같은 것과 또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 그 종의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뭐 복지, 가장 잘 대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물복지 뭐 법도 나오고 보호법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기본적인 원칙이 몇 개 있어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위한 5대 자유라는 게 있어요. 5대 자유. 자유. 동물의 자유를 보장해라. 그래서 1번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불편함을 겪지 않을 자유. 세 번째는 고통 및 부상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다섯 번째가 좀 더 심오하게 해서 공포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사실 말만 살짝 바꿔가서 서울시 동물복지 5대 말하자면 자유에도 거의 똑같이 그대로 써요. 근데 참 사실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또 서울시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동물을 위한 5대 자유에서 앞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농장동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축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운 농장동물도 이 정도 복지를 하자는 게 100몇십 년 전에 영국에서 나온 얘기를 지금 우리나라 100몇십 년 후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인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복지, 동물의 기본적인 자유에 그거 갖다 쓴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새는 새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자기네끼리 좋아하고 사는 게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5가지를 한 문장을 줄이면 그들이 본성을 누릴 자유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주제가 자신의 본성을 누리게 한다가 장자 철학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그걸 또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나도 내 본성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본성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해. 자기 이익에 충실한 거야. 내가 배고프면 먹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짝을 만나고 싶고, 뭐 졸리면 자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구분이 필요한 게 그렇구나. 이제 그 서울시에서 그 제기한 그 5대 원칙을 자유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본래 그 영어식 표현에 맞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리버티는 free from이잖아요. 현장동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free from이라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그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본래의 뜻에 부합하는 방식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liberation, 해방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유하면은 권리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동물 권위 가는 거지.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성, 본성. 그리고 욕망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공하고 싶은 욕구, 욕망 이런 식의 차원의 것이라기보다는 장대적인 의미에서 본성을 누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차원은 사실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욕구들이다. 그 권리란 측면에서는 동등하지만 권리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내가 돼지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해서 돼지를 침대에 재울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쉽게 피터치거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런 식이죠. 본성을 누릴 수 있는 자유. 근데 이제 저는 그 이 장자의 이 우화를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게 개나 고양이에게도 똑같이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라. 맞아요. 그 사실 20세기 그 서구 사회에서 나온 학문적 관점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관점 가운데 하나가 문화적 상대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제 이걸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이야기한다면 종적 상대주의, 그렇지. 혹은 종간 상대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가깝지만 사실 모르는 게 많다. 모르는 게 더 많지. 다음 때 기회 되면 한번 다루면 좋은 주제인데 의인화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의인화. 이제 우리 김수정 교수도 토리의 행동을 보고 모를 때 사람의 행동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많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은 것들은 내가 무식하게 해석도 하지만 많은 게 통념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통념화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의인화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이 사실은 우리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을 구분할 때 그동안 전통 두 개를 다뤄왔어요. 하나는 이제 야생 동물이냐, 아니면 이제 길들여진 가축이나 반려동물 뭐 이야기인데,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길고양이 같이 중간 지역에 있는 또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고양이도 있고 요즘 뭐 고라니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서식지를 공유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동물들, 뭐 라쿤도 있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반려동물을 보는 관점과 사실은 그 야생동물 보는 관점은 좀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 그거예요. 그들의 본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반려기 때문에 나랑 산다고 해서 나의 생활 방식이나 나의 위주로 가는 건 굉장히 좀 사실 못할 짓인 거죠. 그래서 어떤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잔디가 좀 아프잖아. 그래서 잔디가 아픈다고 정말 극진하게 보살피고 있거든. 정말 극진하게 보살피고 있는데 하루는 문득 그 생각이 들어. 내가 보살피고 있는데 잔디를 괴롭히는 건 없나? 예를 들면 잔디가 아프니까 이제 보살핀다 집에 24시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TV를 틀어서 막 소음을 올릴 때도 있어. 잔디가 시끄러운 거 아닌가? 불빛이 너무 밝은 거 아닌가? 내가 못 물어본 거고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강아지가 좋아하는 뭐 음악, 강아지가 좋아하는 조명,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형광등 안 좋아한다, 무슨 LED는 좋아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그 어떤 부의 상징, 신분의 상징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떠올랐어요. 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나는 그 설마 그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다. 다 아는 걸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보통 무지해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철학 개론 시간에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우리.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그치. 반려견이든 맞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네.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아직 많이 모른다. 모르는 게 더 많지. 그 모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출발할 때 진정으로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친구. 그러니까 예, 네. 맞아요. 내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네. 그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거. 더 나아가서 그대가 원하는 거 누리고 싶어하는 그 본성대로 살게 하면서 나도 같이 살 수 있는 갑자기 방식. 또 입이 근질근질해져. 또 근질근질 나가면 더 나가면 또 방송 오늘 길어져 안 돼. 길어지니까 또.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장자 이야기 괜찮았죠? 아, 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네. 마치겠습니다.